안녕하세요. 다양성과 미래사회의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형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석 교수님이고 출판사는 동아시아입니다. 먼저 책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4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의 주제로 차별이나 불평등에 의한 상처는 몸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챕터 중에 하나의 예로 아기가 태아일 때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커서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자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기초로 하여서 어렸을 때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던가 혹은 차별이나 불평등에 의해서 생긴 상처는 몸에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그 결과로 도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질병 관한 일터 함께 수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의 주제로 위험한 작업 환경,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넘을 사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의 주제로 사회 공동체의 수직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의 제목은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개인이 마주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많은 내용 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해질까라는 주제의 인덱스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내는 제시되는 그래프는 시카고와 잉글랜드, 웨일스의 살인 범죄자 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기 규제에 관련해서 공동체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그거에 이르는 결론으로는 개인이 무장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원인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게 한 증거로는 그래프가 비슷한 경향을 그리지만 세로축의 스케일이 약 20배 정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 일어난 살인의 대부분이 총기 사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의 유무가 20배 정도의 큰 차이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 총기 규제 유무 외에 지역의 특색, 문화 등 다른 원인들을 무시한 것이 이 통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저자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저자 본인의 관점과 그리고 관련 연구 조사 내용들을 그 결론에 이르게 한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챕터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은 버티지 못한 병든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이 고용 불안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는 여러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IMF 시절 회사 동료 정리 해고 경험에 의한 불안감을 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책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니까요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불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결론으로 한정된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이 해고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결론을 냈다면 조금 더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